감리교 신학대 안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문제들은 불법과 싸우고 있는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한 교수님이 부당하게 진급을 실패했는데 어떤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사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법인 사무처에서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서 4월 6일에 저희들이 법인 사무처를 점거를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자신의 말도 녹음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여성 목회자 비하의 말, 동문 비하의 말, 특정과 출신 비하의 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사장님 퇴진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들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사회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 대신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조사를 하자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11명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 평의회, 그리고 저희 단 2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9대 2의 비율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조사를 해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니까 총료 학생회장 이은재 하구가 종탑이 올라가게 됐고요. 종탑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응답하는 식으로 비상총회를 열었고, 비상총회 때 수업 거부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고공농성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주실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고공농성 하겠다는 게 내려오지도 않겠다는 거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물론 사람의 생리 현상까지 그 종탑 밑에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단은 옳지 못한 일들이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고 학교가 부패함에 찌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우리들의 불편함보다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각 학교별로도 이제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에 사안이 생겼을 때 네. 거기 나서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대표성 문제로서 되게 네.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에 좀 학생회가 전체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서실 수 있었는지. 먼저 드는 생각은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뽑아줬으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론을 수렴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인 후에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방법은 이 경계선을 허무는 거였어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생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인 참가자들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학생들을 좀 포섭하면서 총학의 경계를 허물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 네, 앞으로 계획은 예정됐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 거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업 거부가 진행될 거고, 이제 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인천제일교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 광화문에 보면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감리교 본부도 찾아가서 시위를 할 예정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꾸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교육부에서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요. 교육부 압력도 계속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번 계기로 좀 학생회장님께서 좀 느끼시거나 좀 배우신 바 같은 것도 혹시 네. 있으세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자, 생각하고 있고 함께 해준다는 말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움직여야 압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서, 반응으로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국대나 중앙대나 저희 학교나 사립학교법에서 파생된 문제들이라고 생각되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내 문제로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지내시기 어떠세요? 별 문제 없어요. 지금 거기 18일째 있으시는 거죠? 네. 오늘로 18일.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글쎄요, 더 싸워봐야죠, 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획하고 있어서 좀 더 싸워봐야 돼요. 올라오시고 싶으시면 올라오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가 이게 봉이 여기 하나 가운데 하나 있고 밑에 완전 뚫렸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막아놨고 위도 이제 제가 천막천이랑 비닐로 다 막아놨고 이쪽은 이제 조명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안 쓰고 저쪽은 이제 화장실로 쓰든가 아니면 이제 양치하거나 씻는 공간으로 쓰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속 흔들리네요. 네, 흔들려요 계속.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전혀 뭐 그 좀 지금 상황들이나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오늘로 이제 18일차 저희 학교 조명탑에서 고공농성 하고 있고요. 종단에서 저희 학교 총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을 규탄하면서 저희가 5개월 동안 싸웠고 이 종단에서 개입을 하면서 지목한 인사가 논문 표절이 굉장히 심각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이 이 종단을 위한 총장 그리고 논문 표절까지 한 총장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고공농성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2일 날 뭐 이런 어떤 구성원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총장이 되셨고 지금은 그 총장을 물러나라 퇴진 운동을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공농성까지 선택하게 된 좀 계기나 네. 이유는?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립대학이라 해서 불교에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 대학을 세웠는데 그거를 빌미로 이 종단이 학교를 거의 소유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총장이라는 자리를 이 종단에서 선임 권한을 가지고 계속 휘두르는 것은 이 총장이 결국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이 종단의 뜻에 늘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구조가 가속화되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그 선출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었어요. 경찰이나 용역들이 이 학교 자체를 통제를 하고 이사회 장소도 우리 학교가 아니라 이제 법인 소유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했었고 앞에 이제 구사대 같이 스님들이 막 목탁지 치고 있고 직원들이 체증조 만들어가지고 체증하고 있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총장이 선출이 됐고 학내 여론화도 많이 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여론화를 많이 시키고 이사회에도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어필이 될까 해서 좀 극단적일 수도 있죠. 사실 다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처절함, 절박함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 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의 계획은 일단 뭐 매주 그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좀 제가 여기서 잘 견디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광스님 퇴진될 때까지 최대한 학내 여론을 모아서 좀 싸우고 보광스님이 퇴진된 이후에는 저희 학교 이사회 구조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종단 인사들이 너무 많이 이 이사를 장악하면 안 되니까 그 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사학법 개정 투쟁이나 교육부에 좀 많은 민원을 넣거나 종단을 압박하는 그런 싸움들을 계속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네. 좀 끝으로 네. 좀 다른 학우들이나 어쨌든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하고 네. 싶은 말이나 사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참 두려웠던 게 학생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볼까.
학생들의 밑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좀 쳐다볼까라는 시선이 참 두려웠었고, 불편하신 분들, 거부감 느끼신 분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종단의 학교로 가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종단의 정치력, 종단의 어떤 권력 다툼에 학교가 이용이 되면 자동적으로 학교 인사들도 종단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수나 학생들의 어떤 연구 학습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은 교육만을 생각하고 이 어떤 사회의 어떤 유익한 가치만을 좀 창출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학부 총학생회에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우리 학생들의 학교는 우리 학생들 손으로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사실 이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 저도 그렇지만 감신대 총무학생회장님도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예전에 중앙대 노영수 씨도 크레인 올라오셨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학생들의 어떤 조건 자체가 이런 싸움을 하기엔 너무나 절박한 어떤 생존의 문제들이 너무나 안 좋게 자리 잡아 있죠. 취업이라든지 앞날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런 싸움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싸우는 사람들만의 싸움이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또 이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대학이 흘러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그런 걸 알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교의 높은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긴 한데, 이런 싸움들이 좀 모여서 결국은 이 정부와 싸움으로 좀 번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앙대가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학사구조 개편안을 내놓자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이유가 적힌 종이들도 약 200장이 모여 막말 이메일 파문으로 물러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겸 중앙대 재단 이사장, 파문이 오늘도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박용선 전 이사장이 물러났지만 중앙대 이사진 대부분은 여전히 친두산 인사로 분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